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우리는 조선 6대 임금 단종과 7대 임금 세조를 한꺼번에 살펴봤습니다.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삼촌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웠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쫓겨난 어린 왕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움직임들은 임금에 대한 충절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줬습니다. 오늘은 세조의 둘째 아들로 왕이 된 조선 8대 임금 애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종의 재위기간은 1468년부터 1469년까지 1년이고 이름은 이황, 묘호는 애종입니다. 세조와 정의왕후 윤씨 사이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의경세자는 일찍이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20살의 나이로 요절합니다. 첫째 의경세자가 죽자 둘째였던 애종이 세자가 되었고 결국 19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그렇게 왕이 된 애종도 1년 뒤 20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세조의 아들 두 명이 모두 20살에 요절하게 되는 이 묘한 상황에 대해 호사가들은 아버지 세조의 죄에 대한 단종의 복수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애종은 1년 남짓 재위했습니다. 재위기간이 짧으니 당연히 다룰 만한 업적도 없고 자연스레 가장 존재감이 낮은 조선의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에서는 애종이라는 왕보다는 한 명의 신숙주 등의 구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세조 말년에 새롭게 등용한 신공신들을 살펴보고, 이런 구공신과 신공신 간의 세력 다툼과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남이의 옥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범주를 넓혀 조선시대 훈구파와 살인파, 붕당에 대한 간단한 흐름까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영상의 목적입니다. 먼저 세조 말년에 일어난 이시해의 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함경도는 여진족과 접해 있는 특수지역으로 중앙에서 수령을 파견하는 대신 그 지방 출신 유력자를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대대로 그 직을 잇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중앙 집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함경도 출신 수령 임명을 제한하고 대신 한양 출신으로 수령을 대폭 물갈이합니다. 늘 자신들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지방 수령 자리를 이제 한양에서 온 사람이 차지한다고 하니 당연히 함경도 지역의 토 유지들은 세조의 정책을 매우 싫어합니다. 당시 함경도 길조를 근거로 한 이시에는 이런 세조의 정책으로 인해 지방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자 비슷한 처지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난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1467년 세조 말년에 일어난 이시해의 난입니다. 이시해는 함경도 절도사 강효문을 죽이는 것으로 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절도사 강효문이 조종의 신숙주 한명회와 손을 잡고 역모를 꾀했기 때문에 자신이 강효문을 먼저 죽였다고 얘기했고, 이들이 군사를 보내 우리를 모두 죽이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일어나 중앙 관리들을 처단하자고 설파합니다. 이에 함경도 민심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이시해의 난은 대규모 난으로 발전했습니다. 한편 함경도에서 난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세조는 신숙주와 한명회가 역모를 꾸몄다는 이시해의 말을 100% 믿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론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둘을 잠깐이나마 옥에 가뒀고 이시해의 난을 제압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을 보내는데 그가 바로 구성군입니다. 27살의 구성군은 세종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세조의 조카였지요. 그는 난을 토벌할 총사령관이 되었고 그 밑에는 구성군과 같은 나이인 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남이는 태종의 넷째 딸 정선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20살의 묵과에 급제했고 이시해의 난 때 선봉장으로 용맹을 떨쳤습니다. 이렇게 총사령관 구성군과 선봉장 남이는 이시해의 난을 잘 진압하고 돌아왔고 세조는 이들에게 조선 개국 이래 가장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28살인 구성군을 영의정에, 역시 동갑인 남이를 병조판서에 임명합니다. 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많은 5, 60대 정치인들을 제치고 20대 청년 2명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꼴입니다. 그리고 이들보다는 못 미치지만 이시의 한때 말단 관직으로 활약했던 유자광이라는 자도 병조 정랑에 기용하고 이후 정삼품 병조 참지까지 승진시켜줍니다. 그러면 세조는 왜 이토록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을까요? 이는 자신과 함께 개유정난을 주도했던 한명회, 신숙주 등 구공신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을 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세조 말년 조정은 구공신과 신공신 간에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조가 1468년에 승하합니다. 세조는 자신이 죽기 전 아들 애종을 위해 원상제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원상이라는 것은 어린 왕이 재위하여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울 때 재상들이 승정원에 주재하여 왕과 의논하며 모든 국사를 살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하들에 의한 섭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세조가 원상으로 앉혔던 신하들은 경험과 연륜이 있는 구공신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조는 구공신들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신공신들을 키웠지만 결국 다시 원상제를 통해 구공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을 만들고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세조가 죽고 애종의 시대가 왔습니다. 세조 말년 신공신으로 등용되어 승승장구했던 두 명의 남자 구성군과 남이. 구성군은 영의정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이 많은 대신들 사이에서 자신을 낮추며 조용한 처신을 했지만 남이는 병조판서로서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였고 자신은 이 정도로는 양이 차지 않는다며 조금 나댔던 것 같습니다. 이에 구공신들은 새로운 임금 애종에게 남이는 병권을 맡기기엔 합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비췄고 애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해임하고 한 단계 낮은 직책인 겸사복장에 임명합니다. 알고 보니 애종도 남이를 경계하고 있었던 차에 구공신들의 의견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세조 시절에 파격적인 대우로 승진했던 남이가 애종으로 정권이 바뀌자 별 볼 일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의기양양 자부심 덩어리인 남이가 그대로 물러났을 리 없었겠지요. 남이는 자신이 좌천된 이유가 한명회 등 구공신들의 계략이라고 보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성급하고 서툴렀기에 곧 아래와 같은 사달이 나게 됩니다. 남이가 먼저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유자광이었습니다. 유자광은 구성군이나 남이처럼 이시의 난을 통해 세조의 사랑을 받게 된 인물이지만 서자 출신인 까닭에 세조가 죽은 뒤에는 구공신, 신공신 어디에도 섞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남이는 이런 유자광은 자신이 손을 내밀면 당연히 자기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날 밤 하늘에서 떨어지는 혜성을 보며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내게 하려는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유자광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종에게 달려가 고변합니다. 전하, 남이가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남이는 즉시 체포되었고 국문이 시작됩니다. 남이는 처음에는 모반을 강력히 부인하지만 혹독한 국문을 받으면서 결국 시인했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종 즉위 한 달 보름 만에 발생했던 남이의 옥사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정말 남이는 역모를 꾸몄을까요? 아니면 남이에게 평소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유자광이 거짓 고변을 한 것일까요? 실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이가 자신의 좌천에 대해 정치적 불만을 갖고 칼을 뽑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구공신들을 향한 칼날이었지 예종을 겨냥한 역모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노련하고 영리한 구공신들의 함정에 남이가 그대로 빠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튼 남이의 옥사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청년 장군 남이를 안타깝게 바라봤고 그의 용감성과 관련한 각종 전설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무속에서는 그를 남이 장군이라 하여 신으로 모시는 일도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세조 말년에 벌어진 이시의 은한 그리고 이를 통해 등장했던 신공신과 구공신 간의 세력 다툼 그 결과 일어난 남이의 옥사를 순차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시의 은한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신공신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데 더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훈구파, 살인파, 붕당 등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흐름만 살펴보고 이후 해당 파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훈구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명회, 신숙주 등 세조의 구공신들이 바로 우리 역사에서 소위 훈구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훈구파의 훈구는 원훈구신에서 훈구만 딴 말입니다. 으뜸원, 공로훈, 옛구, 신하신, 굳이 풀이하자면 최고의 공로로 공신에 책봉된 오래된 신하 정도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원훈구신, 즉 훈구는 계유정난을 통한 세조의 집권과 함께 형성되어 예종을 지나 성종 때까지 큰 교체 없이 이어지며 핵심 지배층으로 자리잡은 구공신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거듭 공신에 책봉되고 대신직을 독점하면서 중앙정치를 이끌었고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훈구파에 대한 권력의 편중과 경제적 부패 등이 점차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비판한 세력이 등장했으니 그들이 바로 성종 때 정계에 등장한 살인파들입니다. 살인파는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이라는 배경을 지녔고 성종 중반부터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등 3사의 관리로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살인파는 훈구파를 정조준하며 세력을 키워나갔고 자연스럽게 두 세력의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커지다 마침내 폭발한 사건이 바로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 일어났던 네 번의 사화입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그것인데요. 사화라는 것은 살인파들이 화를 입었다 그런 정도의 의미이고 그 앞에 붙는 무오, 갑자, 기묘, 을사는 모두 해당 연도를 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오사화는 무오년에 살인파들이 입은 화를 말하고 갑자사화는 갑자년에 살인파들이 입은 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번의 사화를 통해 살인파는 큰 타격을 입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서원, 향약, 유향소를 기반으로 세력을 형성한 뒤 선조 때 다시 중앙정계로 진출하였고 훈구파를 몰아내고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지배 세력이 된 살인파는 학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등의 집단으로 계속 나뉘게 되는데 이들 각 집단을 붕당이라고 하고 이들이 논쟁하며 펼치는 정치를 붕당정치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붕당은 살인파가 집권 세력이 된 선조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붕당을 얘기하면서 훈구파가 등장한다면 곤란하겠죠. 다시 정리하면 훈구파와 살인파가 대결하여 살인파가 화를 입어 몰락한 것을 사화라고 하고 우리 역사에서 사화는 총 4번 발생합니다.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이고 명종 다음 왕인 선조 때부터는 조정을 살인파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훈구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살인파들 사이에 학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분파들이 갈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붕당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선 8대 임금 예종과 구공신, 신공신을 살펴봤고 훈구파, 살인파, 붕당을 아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 9대 성종에서 어떻게 살인 세력이 중앙정계에 들어오는지 유심히 살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